안녕하십니까, 행복맨TV 문패달자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리즈 5 5번째 시간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가장 중요한 대항력에 대한 사례들을 시청하시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대항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잘 알게 되실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로 자세하고 쉽게 배워서 알아가는 재미, 행복맨TV. 임차인의 대항요건입니다. 제가 신축된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방 하나를 임차하여 이사한 후에 등기를 열람해 보니 그 주택이 옹산동 6의 1번지와 6의 2번지 두 필지 위에 지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복지센터에 전입신고는 위 두 집원 중 하나인 6의 1번지로만 했는데 그래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6-1번지, 6- 이렇게 두 필지 위에 주택이 건축된 거죠. 그리고 임차인은 6-1번지 한 집원으로만 전입신고된 상황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 1항, 제1호,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한 채의 건물이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관서에서도 위와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상에 한 필지의 집원만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대지인 여러 필지 집원 중 하나만 기재한 주민등록도 유효한 공시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거주하던 중 사정이 생겨서 가족 전부 주민등록만을 다른 곳으로 일시 이전을 하였다가 다시 전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에 따른 경매가 실시되어 현재 매수인이 저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무조건 비워주어야 하나요? 네, 주택이 있었죠. 그 주택에 2019년 5월 6일 가족이 전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다른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했죠. 2019년 6월 30날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했는데 실제로 이사 간 건 아닙니다. 그 이후 2019년 7월 2일 날 저당권이 설정되고 2019년 7월 8일 날 원래 가족이 거주하고 있던 집으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게 된 상황인 겁니다. 안타깝지만 매수인에게 무조건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자님처럼 임대 기간 중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비록 그 집에서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대항력을 상실하고 그 후 다시 전입신고를 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그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로 인한 경매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사정이 생겨 며칠 지나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는데요. 그 후 등기를 열람해 보니 제가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알았습니다. 집주인은 이 주택 말고는 특별한 재산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만일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가 실시된다면 제가 그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면요, 2019년 9월 16일 날 이사하고 그 집에 입주를 했는데 그 며칠 바빠서 주민등록을 좀 늦게 하게 된 거죠. 그 사이 2019년 9월 18일 저당권이 설정되고요, 그 이후에 9월 21일 날 전입신고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때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죠.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택 임차인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모두 갖추어야만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질문자님은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후에 전입신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압류 등기가 된 집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임차주택에 관한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경매 절차에서
임차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네, 주택에 2019년 10월 6일 날 가압류가 이미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압류 등기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임차인이 2019년 12월 7일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가압류권자가 2020년 4월 13일 날 판결을 받아서 강제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이때 이 집에 입주한 임차인 대항력이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경매로 매수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질문자님이 가압류 등기 시보다 나중에 대항 요건을 갖춘 이상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선순위인 가압류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해서 받을 수는 없지만 채권액에 비례하여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액이 6천만 원, 질문자님의 전세보증금이 4천만 원인데 주택이 경매로 8천만 원에 매각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가 4,800만 원을 받고 질문자님이 3,200만 원을 배당받게 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각대금 8천만 원에다가 가압류 채권의 6천만 원과 임차보증금 4천만 원을 더한 1억분의 가압류 채권의 6천만 원을 곱하면 4,800만 원을 가압류권자가 배당받게 되고요. 역시 매각대금 8천만 원에다가 1억분의 보증금 4천만 원을 곱하면 3,200만 원을 임차인이 보증금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전입신고도 마쳤는데 그 당시에 이미 임차주택에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에 가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마친 후 저에게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임차보증금에 반환을 받지 못한 채 무조건 이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네, 가등기 등기 예를 좀 살펴보면요. 문소리 씨가 소유자인데 한거만 씨가 이 주택에 가등기를 한 거죠. 2019년 9월 12일 날 가등기를 했는데요. 가등기를 한 이후에 임차인이 2020년 2월 14일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한 상황인 거죠. 이 이후에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소유권 이전을 해가면 임차인은 그 사이에 전입신고하고 입주를 하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유감스럽지만 무조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가등기 이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이상 가등기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보다는 앞선다 하더라도 본등기, 가등기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을 본등기라고 하는데요. 본등기를 마친 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처분금지 가처분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2017년 주택을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임차하여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당시 이미 임차주택에 K은행 명의로 채권 최고액 6천만 원의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었고 그 후 2018년 집주인이 S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 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차주택을 S은행이 경매를 신청해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꼭 알려주세요. 네, 아파트가 있는데요. 2016년 8월 12일 K은행이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그 이후에 2017년 2월 27일 임차인이 그 집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세를 들어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2018년 4월 19일 날 S은행이 채권 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S은행이 경매 신청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처럼 1순위 근저당권과 2순위 근저당권 사이에
주택 임차인의 대항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매수인의 지위는 1순위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매각되기 전에 선순위인 K은행의 근저당 채무 6천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여기서 대위변제는 대신 갚는 걸 말합니다.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면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1순위 근저당 채무가 임대 보증금보다 소액인 경우에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위변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자, 그림처럼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을 때 중간에 끼어있는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변제해서 없애버리면 2순위 근저당권자가 기준이 되어서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보장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와 달리 대항요건 이외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여 매각대금 중 1순위 근저당권자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서 2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의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대항력 구체적인 사례들 잘 시청하셨나요? 실생활에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꾹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